저의 좌우명이 열정, 뜻은 높게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해와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는 것 같고, 또한 뜻을 높이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이 되더라고요. 조금 후퇴 방식을 이렇게 하니까요. 요즘은 여러 가지 색을 많이 섞어서 쓴다는 것보다 화이트 톤으로 해서 기본 도화지를 좀 제공해주고 우드로 이제 하나 정도만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걸로 지금 저희가 마무리 단계 때 이제 보니까 화이트하고 우드가 어우러져서 잘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저희 공감종합건설은 빌라나 뭐 상가 등을 이제 건축공사하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소규모 이제 프로젝트 이제 빌라에서 이제 건축주님들이 토지 구입부터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 그 신축, 그리고 이제 분양 판매까지 하는 전반적인 일들도 저희가 동행해서 이제 프로젝트들을 PM해드리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이제 건축과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 10년 가까이 그 건설회사에서 열심히 이제 현장 소장의 역할을 했었고, 이렇게 소장의 역할을 하면서 한 3, 4년쯤 지날 때쯤 좀 더 큰 목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이렇게 성장하는 그 회사의 그 대표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의 대표가 되는 걸 이제 두 번째 꿈으로 이제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충분히 능력을 키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작은 토지를 매입했고, 그걸 이제 다세대로 짓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최초에 이제 자본금이 부족해서 저희 아시는 지인분과 자본금에 대해서 5대5로 투자를 하는 동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자본금을 같이 넣어서 동업을 할 때는 혹 빌라를 짓게 돼서 판매를 하게 되면 작은 수익이라도 빨리 판매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뭐 다음 프로젝트들을 또 이어나가 보자라고 서로 이제 뜻을 모아서 했었는데, 막상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고 실제로 준공하고 분양하는 시점에 오니까 사람인지라 다들 이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빌라를 짓게 되면은 역세권과 가까이 되는 이런 것들이 필수 요소였는데, 그거를 요소를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토지를 찾으려고 하니까는 저희가 한정된 자원하에서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는 포기하고 다른 곳에 좀 집중해서 좀 수익을 얻어보자 해서 상일동이라는 곳에 처음 시작하게 됐고, 사실 역 간의 거리는 좀 멉니다. 거의 15분 이상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 채가 팔려야 다음 돈으로 다음 사업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무조건 여기서 해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짓고 나서 2, 3개월 만에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첫 번째 지었던 그 건물이 판매되는 데까지는 한 1년 반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제 돈은 전 재산을 이제 저 사업에다 다 놓는 상태여서 그 자본금 회수가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매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돈으로 함께 하는 동업에서 첫 번째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업이라는 시장이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부실 시공, 그리고 건물 하나 짓다가 10년 늙는다 하면서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는 시공사, 이런 이미지가 너무 이제 큰데, 그럼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건 좀 지키자. 100% 직영공사가 우리가 하는 거고, 공감 종합과 책임을 지는 구조,
그리고 일하시는 우리 소장님들이 다 정직원으로 해서 프리랜서라든지 이렇게 좀 뭐 한 현장 하고 회사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우리 회사가 이제 대기업 시스템처럼 할 수 있게끔 좀 하자. 사실 그렇게 하면은 좀 힘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서 우리 소장님들 이익 계속 연속성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현장이 잘 마무리되면은 아 그래도 공감이 잘 했더라 하면서 이제 또 소개도 들어오고 이게 어쨌든 이 건축도 입소문이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세대가 좀 바뀌어가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나이들이 옛날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은 점점점 이제 건축주들 성향이 나이가 좀 더 적으신 분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소통, 그다음에 디지털화가 점점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받아들이기 편한 거죠. 저희가 현장에서 사무실에 할 것들을 다 이제 디지털화 해버리니까 건축주도 와서 이제 그걸 보고 아 오늘은 뭘 하구나 그런 것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또한 30대 이제 중반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하고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친구가 그 우리 이제 건축주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고민을 막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란 모든 서비스는 다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CCTV도 도입하고 그리고 뭐 공정표를 만들어서 뭐 우리 이제 밴드라는 걸로 소통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을 막 시도하는 중에 저희 스토리북도 이제 그때 이제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토리북은 저희가 SNS로 뭐 저기 공사했던 모든 내용들을 건축주님께 이제 그때그때마다 보고 드리고 공사 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재는 어떤 자재가 들어왔는지, 공정 진척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 속에서 이제 건축주님께 보고, 그리고 건축주님과의 소통, 그 SNS 통해서 활동을 꾸준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엮어서 이제 준공하고 나면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큰 회사도 저런 건 책 같은 거 안 만들 거야. 나도 지금 이걸 꽤 오래 했는데 건축을 여기 공감해서 저걸 알게 됐어요. 저 책자를 만든다는 거. 처음 시작해서 작업하는 모습까지 해가지고 하루하루 하는 모습 그리고 끝나가지고 마감 모습까지 책자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이제 기업 비밀인 것 같은데 스토리북이 영업의 한 5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북이 베이스가 되어서 고객님들과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로 이제 찾아와 주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계신데 여러 프로젝트들의 스토리북을 이제 한 번씩은 보시면서 나도 집을 지을 건데 이런 스토리북이 있으면 공사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겠다. 다들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북을 소장하고자 저희를 좀 더 선택해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소장단 그 공정회의를 합니다. 그 소장단 공정회의에서 그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뭐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일까, 건축주님들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속에 창틀에서 물이 새는 거를 탁월하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 시간에 이제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그 창틀 방수가 저희 회사 매뉴얼 1호라고 설정을 하고 전 현장에 도면에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창틀은 다 방수를 하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감에 하나 둘 매뉴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 매뉴얼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저희 매뉴얼에 보면 한 15가지 정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그냥 그 창호 주변이나 이런 방수 문제들도 그냥 해왔던 관행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뭐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면은 비가 오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방수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시공법에서 좀 변화를 추구해서 그 특별하게 도장 우레탄으로 최종 마감 방수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뭐 누수나 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업할 때 그거를 안 하면은 저희한테는 그만큼 당장 세이브가 되는데 나중에 봤을 때는 하자가 나고 뭐하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고 해서 비용적인 부분도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놓음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수나 같은 것도 사전에 다 해놔서 최대한 이제 하자 안 생기게끔 사전에 저희가 해놓는 게 궁극적으로는 건축도 좋지만은 저희도 나중에는 어찌됐든 하자가 안 생기면 다 이제 윈윈이죠. 과연 얼마나 공평하고 정확하게 나오느냐, 내가 이 공사를 하기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얼마 일이 남는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들이 이 소규모 시장에서는 좀 불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냥 얼마 내가 지워줄게, 평당 얼마 이거면 지울 수 있어 하다 보니 내가 이 자재가 어떤 자재로 되는 건지, 혹시 자재가 좀 하락이 되지 않는 건지, 이게 사실 이것도 결국에는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견적팀에서 직접 도면 CAD 파일로 일일이 수량 산출과 물량 산출을 다 해서 이 공사에 들어가고 설분이 몇 톤이 들어가고 이 자재가 어떤 게 들어가고 단가가 얼마고 수량이 얼마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 적성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물량 산출서, 수량 산출서, 계산서가 거의 뭐 A4 용지 한 박스 정도까지 내용이 충분히 다 보여주면서 저희가 물량한 게 이렇게 됐습니다. 투명하게 저희가 이렇게 내역서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또 크게 경쟁력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산출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믿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아직 만들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3D 모델링으로 그 건물 모양을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면 가구 같은 것도 다 넣고 하면서 디자인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3D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3D로 들어가면은 이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이 공간에 진짜 와 있는 것처럼 가지 않아도. 그래서 바닥, 천장까지 다 나오는 그런 것. 사실 건축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악재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또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소규모 주택의 어떤 건축들을 또 찾아내서 그런 것들 가지고 좀 차별화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활용해서 이제 좋은 건물들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시고 이렇게 계속 성장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아주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표님은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이제 성장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건물을 만들 때 다른 회사와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건축을 해 나가는 모든 현장들을 CCTV로 다 투명하게 공개하기도 하시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전부 다 스토리북으로 다 만드셔서 건축주에게 전달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공감 종합 건설만의 차별화된 그 어떤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제가 영업을 잘 할지 모르는 이제 대표이었으나 공사를 하고 있는 집을 보고 앞집에서도 지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지었던 건물에 이제 그 친오빠분이 우리 집도 좀 지어주세요 하고 해서 따로 이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공사가 2건, 3건 정도는 초기에 이어져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공사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영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이제 설립한 지 꼬박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차가운 그 추운 겨울의 시기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고 있던 2군데 프로젝트들이 12월 달에 준공이 나고 다음번 프로젝트가 계약되어 있는 곳이 3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직원이 저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꼬박 1월, 2월, 그리고 3월 착공할 때까지, 현장은 없고, 저희 5명은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추운 겨울에 일 없이 그냥 사무실에 저희끼리 모여서 봄에 열심히 하자 하면서 그냥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손님들은 또 아침 일찍 다 나오시잖아요. 7시 반쯤 나오시는데, 특히 겨울에는 또 해가 또 빨리 또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컴컴한데 이제 사무실에서 불만 딱 켜놓고 이제 있으니까 뭐 불도 떼기도 뭐 하고 그렇다고 뭐 이제 뭐 일 얘기해봤자 현장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뭘 얘기하기도 뭐 하고, 이제 그때는 사무실이 한 5평 이렇게 남짓이었어요. 근생 사무실이었는데 뭐 책상 놔두고 뭐 테이블 놔두면은 또 사람도 한 번씩 그래도 건축주도 오는데
우리가 다 앉아있으면 자리도 없잖아요. 괜히 이제 주위 다른 뭐 건물 지은 것도 어떻게 짓는지 보는지 그런 핑계로 이제 사무실에는 다 모였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는 상호가 지금처럼 공감이 아니고 태성주택이었습니다. 그 태성주택이 이제 태성주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저희 아버지 함자가 이제 봉자 태자신데 그 저희 아버지 말씀 어기고 그 사업한다고 해서 절대 아버지 말씀 어기고 하는 사업 그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태봉 아버지 말씀 반대로 한다고 해서 태봉주택이라고 이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봉자가 우리 이제 같이 하는 우리 직원이 봉자가 너무 좀 촌스럽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태성주택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확실히 이 기회의 땅 서울에서 성공을 해서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 저희 직원들에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악물고 끝까지 열심히 버텼던 것 같습니다. 대표가 된 지 이제 한 7년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이제 지나 보니 제가 이제 확실하게 느낀 거는 상상을 하고 노력을 하면 그게 모든 게 다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확실히 느끼게 됐었습니다. 영업할 줄 모르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공사가 수주되던 그 저가 이제 직접 다니게 되고 노크하게 되고 문 두드리고 좀 부끄럽지만 가서 뭐 혹시 공사할 만한 거 좀 있습니까? 그 건축주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했더니 그렇게 다 두드렸더니 다 문이 열리고 이제 일이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의 좌우명이 열정 뜻은 높게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해 와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는 것 같고 또한 뜻을 높이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갈고 닦아야 된다는 항상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항상 제가 이제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누구에게나 공간이 어떤 회사냐 물어봤을 때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소통하는 회사다. 소통이 가장 중요한 회사라고 공동연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과의 소통도 있고 건축주와의 소통이 있고 또 설계 소통이 있고 또 우리 그 대표님과의 소통도 있고 소통이 없어서는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건축주님이나 이런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전 예산을 투자하셔서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일로 여기서 이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표출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불만이 쌓일 수도 있는데 소통들이 원활하게 되면서 건축주 마음을 열고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조걸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하나 잘 안 좋게 끝난 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이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방문을 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뭐 어려운 부분들이나 또 기술적으로 좀 난해한 부분들 또 뭐 기타 그 거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같이 이야기하고 대표님께서도 저희랑 소통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시고 시간도 뭐 저녁 시간도 만약에 조금 야근이 있다 하면은 같이 보내시려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대표님의 그런 모토라든지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더 대표님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직원들 간에도 소통 많이 하고 이제 현장 소장님들과도 소통 많이 하고 건축주님들과도 많이 물론 하려고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감종합건설로 지금 이제 완공된 현장은 지금 한 60곳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일단 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명한 설계사님들의 작품을 저희가 실제로 구현해 주다 보니 산청동에 있는 고급 주택이나 그리고 춘천에 있는 커피숍 그리고 인천에 있는 그 상가 그리고 이제 벼랑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그렇게 이제 좋은 디자인의 건물들을 많이 저희가 수행해 드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내 집을 지어달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내가 이거를 지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토지도 찾아봐 드리고 그 사이에 세무적인 거 그리고 법무적인 것까지 같이 안내해 드리고 공사를 지을 때도 이건 이렇게 지어야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건축주의 마음을 처음부터 같이 처음 설계에서부터 나중에 공사할 때까지 쭉 연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하다 보니까 이분은 소개도 요즘에는 되게 많이 시켜주시고 이 공감의 본인이 거의 직원인 것처럼 너무 잘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연애 편지 쓰는 마음으로 저희 편지를 작성했다. 글씨가 좀 못나서 대신 이제 워드로 쳐서 전달한다 하시면서 정말 좀 열심히 신경 써서 좀 잘 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진짜 연애 편지 쓰는 마음으로 편지 쓴다 하시면서 그때 제 기억은 저희가 그냥 건물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고객님의 미래와 그리고 고객님의 품격과 그리고 고객님과의 앞으로 이제 함께 나갈 그 많은 파트너들을 만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이렇게 건설이 아닌 건설 이상의 그 무언가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많이 좀 더 노력하고 그렇게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과 한 번씩 10년 후의 미래, 5년 후의 미래, 3년 후의 미래들을 같이 모여서 이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10년 후 미래를 결정해둬야 5년 뒤에 뭘 해야 될지가 준비가 되고 3년 뒤에 뭘 해야 될지, 1년 뒤에 뭘 해야 될지가 준비된다고 배워서 그렇게 이제 저희 직원들끼리 머리 맞대고 한 번씩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 혼자만의 목표였습니다. 29년의 100이.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들과 이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 저는 한 100이 정도 성장하는 걸 어느 정도의 한계치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목표가 설정되고 우리 직원들과 이제 자주 대화를 하는데, 한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롯데월드 같은 건물을 꼭 짓고 싶습니다. 그런 건물의 현장 소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제 목표가 거기까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직원이 얘기하더라도 저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처럼 그냥 흘려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2번, 3번 되풀이하는 직원의 얘기를 듣고는 왜 안 돼? 왜 내가 이건 남일이라고 생각할까? 우리 직원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을까? 생각해보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좌우명이 열정 뜻을 높겠는데 100위보다 더 높은 롯데월드 타워를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훨씬 더 높은 자리고 그 이외에 해외에서도 수주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목표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직원들이 신뢰해주고 저와 직원들이 이제 함께 만들게 된 목표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커지는 것만큼 대표님의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라든가 관리 경영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우 커져야 될 거라고 보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이런 위기들을 지혜롭게 잘 직원들과 이제 해결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요. 또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단순하게 이제 건축을 짓는 것이 비즈니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 꿈이 좀 많으세요. 멋진 집에서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금자리를 형성하는 것들 이런 것도 같이 지향적인 면들도 많기 때문에 공감 종합건설이 매출의 상승과 수주의 상승과 이제 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비례해서 정말 주택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획을 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나에게 공감종합건설이란 동기부여를 하게 해주는 곳이다. 저희 아직 젊으니까 사회를 많이 겪어보지 못하고 회사도 어떻게 보면 많이 겪어보지 못했는데 이 직업, 이 전공을 밟아왔었을 때 저를 더 크게 키워주고 공부를 더 많이 시켜주기도 하고 더 큰 욕심을 가지게 해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공감종합건설은 버팀목입니다. 생활입니다. 저를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날
이 순간까지도 항상 먼저 제가 다음 어디를 갈지를 마련해 주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제 생활의 어떤 버팀목이죠.